자, 안녕하세요. 김정국 누수TV 김정국입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린 전자 칠판을 이용해서 첫 시간으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블로그 내용을 적은 내용 중에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하고 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좀 전에 3시간 전에 글을 적었습니다. 제목은 방수인 줄 알았는데 배관에서 물이 새었던 포항누수라고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현장은 포항에 위치한 현장이었었는데요. 제 친구 집에서 누수가 되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집 아래층에 화장실과 인접한 바로 옆방에서 누수가 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 같은 경우 옆방이라는 경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끝난 경우지만 방수적인 누수가 가장 지금 원인이 화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친구야 화장실을 3일에서 5일 정도 쓰지 마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쓰니까 밑에 지금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그래 일정이 있으니까 한 5일 뒤쯤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깨지 않고 이제 표면적인 방수를 말고 다른 방수 공법이 있어서 그 공법을 하려고 갔는데 5일째 된 날 아침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이제 방수 공사를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전화를 하니까 물이 아침에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이틀을 쓰지 말라고 해서 하니까 물이 또 샜다 안 샜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방수에 맞기는 맞는데, 아차 싶어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집에 가서 수도 배관 검사를 실시를 하기로 합니다. 자, 방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 배관 검사는 제가 봤을 때 필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를 먼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누수탐지 업체 사장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압력을 이제 많이 거시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울에서 김포에서라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라는 이야기는 계량기 검사를 통해서 누수를 확인해보라 그럽니다. 계량기를 검사하는 방법 항상 이야기 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변기하고 정수기 밸브를 잠그신 뒤에 복도에 나가시면은 대문을 복도에 나가시면 계량기 밸브가 있어요.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 함에 계량기 밸브를 잠그시고, 메인 밸브를 잠그시고 한 대략적으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잠궜다가 순간적으로 계량기 밸브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누수 물이 빠졌다 그러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량기 밸브를 딱 개방하는 순간 계량기가 시계 바늘 방향으로 반바퀴라든지 시계 방향으로 까딱까딱 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요 가능성은 60%에서 70% 정도 봐야 돼요. 정확도가 60% 70% 보는 이유가 이 중간에 변기에서 물이 조금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흘러서 그 수도 배관의 공간이 비어져서 계량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보면 변기 정수기 다 잠그시고 수도꼭지마다 물이 안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정확성을 더 높이시려고 하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잠그셔가지고 물이 안 떨어지도록 하고, 뭐 싱크대라든지 하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거기 S니프를 잠그시고 한 뒤에 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이 현장에서 계량기 검사를 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잠궜다니까 아주 미세하게 반응이 보였어요. 그래서 온수 배관에서 문제가 있는지 냉수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보일러의 아래에 급수 밸브를 잠그고 난 뒤에 다시 그걸 행위를 해보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잠깐 아주 까딱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를 계량기를 잠그고 게이지를 온수 냉수 배관에 설치를 합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보일러 아래에 4가닥 밸브가 배관이 있다 그러면 보일러 난방 쪽에 환수 공급 쪽에도 밸브가 달려져 있었고, 냉수 온수 배관에도 각각 밸브가 다 달려 있어요. 4개의 밸브가 다 달려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다 거의 보일러 밑에 배관마다 다 밸브가 다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좁은 보일러 옆에 세탁기로 되어 있길래 냉온수 밸브를 다 잠그고 보일러 아래에서 수도꼭지에
풀어서 게이지를 장착을 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꿀팁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집의 수압을 먼저 알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되다 하더라도 냉수 배관에 게이지를 설치해서 그 집의 수도꼭지에 설치를 하든 어디에 설치를 하든 간에 계량기 밸브를 열어서 온수가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집 계량기 냉수의 배관을 확인해보자, 수압을 확인해보자입니다. 이게 필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슉. 더 커진다. 자, 이럴 때는 이 집에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 계량기를 열었을 경우에 지금 수압이 6.8kg, 7kg 걸립니다. 잘못된 현상이죠.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집이 15층이었는데요. 대부분 고층 아파트에도 펌핑을 해서 하지만 대부분 강압변에 의해서 수압을 낮추죠. 3kg 이내로 세팅이 되는데 이 친구 집 같은 경우에는 6.8kg, 7kg 걸린다는 것은 강압변이 고장난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강압변이 고장나서 이렇게 된 집은 누수 가능성이 많은 집, 수도 발생이 많은 집입니다. 강압변이 고장으로서 수압이 세지면서 수격 현상으로 배관이 묶어난 자리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도 나중에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차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은 아까 위에처럼 아래층에 물이 샜다 안 샜다 하면서 방수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도 배관 아까 수압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내용은 아까 저기 있고, 수압을 하고 난 뒤에 자,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누수 탐지를 하실 때 꼭 그 집의 수도 수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압력이 계속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그 집 수압 측정하는 게 계량기 검사를 해서, 자, 수압을 측정했으면 그 수압보다 얼마만큼 공기압을 더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같은 경우는 6.8kg 걸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공기 세팅을 해서 게이지 주입하는 압력을 비슷하게 넣습니다. 7kg를 걸립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관에 압력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조금 더 1.5배를 하는데 6kg에서 1.5배를 그러면 10kg인데 그 정도의 압력을 넣지 않고 고기보다 한 1, 2kg 정도 더 넣으시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면 수압 측정하고 난 뒤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지 않고 먼저 압력을 겁니다. 당연히 수도 계량기를 잠그고 난 뒤에 그 수압이 있으면 수도꼭지에 물을 드레인시키고 난 뒤에 6.8kg 하면 7kg 압력을 거는 것이죠. 그것도 밸브를 열 때 아주 천천히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의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지만은 유속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수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6kg의 압력이 바로 팍 들어오진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게이지도 보면 밸브를 볼밸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열었을 경우에 천천히 넣어서 게이지 압력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팍 열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충격 때문에 잘 새고 있는 PB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물이 말 그대로 다 물었다 그러죠. 이내 빠져도 압력을 잘못 다 물어가지고 수도가 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안 빠지면 누차게 가는 거지만 나와야 돼요. 뭐 그 집에서 물론 환경 조건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럴 때 막혔다, 수도 배관을 샌다고 조건했을 때 그럼 다른 데에 게이지를 다시 삽입한 뒤에 공기를 넣어서 수축기를 타줘서 압력을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마감재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함부로 깰 수는 없습니다. 뭐 좀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경우에는 의심이 나는데 장판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들쳐서 한번 깨본다는 것 하지만 요즘은 함부로 남의 집을 깨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7kg의 압력을 주입을 하고 보니까 천천히 서서히 왼쪽으로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게 거의 100% 확신이 지었어요. 그래서 진짜 원숭이도 외나무 위에 달아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방수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하고 난 뒤에 친구가 욕할 뻔했죠. 그랬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싶을 때는 아니면 더 확실하다 생각이 되면 방수를 하기 전에도 압력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방수를 해서 제 같은 경우에
압력을 체크해 보니까 수도 배관을 새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방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하시기 전에 꼭 필히 귀찮더라도 수도 배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글을 좀 많이 적었죠. 블로그 하실 때도 보면 그냥 글만 쭉 적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고객한테 보여줄 어필할 글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거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세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압력이 이제 쭉 내어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드레인 안 시키고 처음에 압력 이상보다 1kg, 2kg 더 넣어서 한다 그랬죠.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7kg 넣었으면 한 5kg 정도 쭉 빠질 때까지 놔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또 7kg 맞추고 빠지는 걸 한 두세 번 지켜봐요. 왜 그런 거를 지켜보고 탐사를 하냐 그러면 충분하게 배관에 입을 벌려놔놓고 누수하는 부분을 더 벌려놔놓고 누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두세 번 하고 난 뒤에 이제 각 모든 배관에 수도꼭지를 개방해서 하나하나씩 물을 퇴수를 시킵니다. 누수 양에 따라서 물을 다 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정도 누수가 많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을 좀 놔둔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공기를 많이 넣거나 때로는 가스를 많이 넣거나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꿀팁들은 제가 천천히 넘어가면서 또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요즘 신식 아파트라 그러면 바로 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관리실을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 아파트들은 뭐 수도 배관 하나하나씩 다 분기가 다 되지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계량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분배기로 가서 거기서 온냉수가 다 하나씩 각자로 다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어디로 가는 경우가 처음 가본 아파트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관리실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기 명함도 한잔 드리면서 어필도 좀 하고 수도 배관을 급수 배관 도면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이 어디서 수도가 지나가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보니까 가족실이고 이 집은 화장실 뒤로 해서 이제 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자. 주방이고 발코니가 지나서 이 집에 엘리베이터실이었고 여기에서 샜어요. 자, 이 집은 누수가 여기에 아까 화장실 옆에 방 여기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덱은 수도가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 수도 배관이거든요. 자, 요렇게 계량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온냉수가 들어갑니다. 온냉수 들어가서 여기 벽에서 이 젠다의 뒤쪽으로 수도 배관이 이렇게 들어오래요. 현관 계량기에서 한 가닥이 가서 여기서 T로 현관에서 계량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수도가 이렇게 갑니다. 당연히 보일러실에서 온수는 이렇게 오겠죠. 온냉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좀 이따 이야기가 될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누수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도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내가 아마 수도 배관 경로를 알기 때문에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관리실에 가서 먼저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이야기했죠. 여기서 꿀팁이 아까 이야기했는 새로운 아파트 가기 되시거나 잘 모르겠는 옛날 아파트는 없어요. 10년 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탐사했는 그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놨는 겁니다. 자, 대부분 누수가 어디에서 자주 발생됩니까? 라는 질문과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걸었을 때 누수는 어디에서 탐사를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날 김포에 가는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는 게 대부분 누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직하층에 물이 새는 그 위에서 가장 많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이 또 보온재에 쌓였다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이중 배관이 되어 있거나 보온재가 이제 시공되어 있다면 그 보온재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저기 5, 6m에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간혹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중 배관은 다 돼 있고 1대1로 배관이 다 가기 때문에 굳이 바닥을 부착해서 하는 공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관이 누수가 되면 압력을 걸었을 경우에 이중 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압력을 볼렛에서 넣거나 주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디 분배기를 통해서 한 개의 배관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 배관만 분배기 아래층 천정에서 뭐 안방 화장실에 가면 그 분명히 1대1로 갔기 때문에 거기 밑에만 굴착을 해서 빼내는 형식을 해서 다시 삭간하는 수리를 하는 거지.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남의 집 바닥을 진짜 남의 집 천정까지 남의 집 천정 나올 때까지 뚫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처럼 수도 배관을 먼저 파악하시고 하시냐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면을 참조를 해서 옆에 작은 방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수도 배관이 쟤는 여기는 종로가 하는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갈까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바로 T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방으로 지나갔다 보니까 이 방을 샅샅이 여기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샅샅이 탐사를 하게 됐다. 여기서 소리가 울리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불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압력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다시 옆방까지 이제 탐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탐지기 센서를 바닥에 놓으면서 했는데 배관은 그 화장실 벽 쪽으로 이렇게 되었으나 탐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벽으로 바로 붙어가는 게 아니라 요 벽면에서 한 30cm, 40cm에서 화장실 배관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간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있으니까 참 좋긴 좋네요. 처음에는 수도가 이렇게 붙어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화장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요 벽면에서 한 30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불착을 딱 했는데 놀랐어요. 바로 옆에 여기 소리가 여기서 꺾어진 요 경계 저 지점에서 여기 소리 들렸는데 불착을 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 분명히 탐지기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안 들리니까 생각하고 당황을 조금 하기는 5%는 했지만 제 귀를 믿었죠. 그래서 조금 굴착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객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고객이 자, 이제 누수 부위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여기에 요 코너인데 요 주위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마루 이제 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멀티 커터를 하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예쁘게 해놓은 뒤에 글라이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더 사용해버리면 진짜 불납니다. 불나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현장 가서 화재 감지기가 올리는 경우도 한번 봤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커터의 우드나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면 자르게 되면 반듯하게 잘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납작한 이제 정 같은 경우로 치게 되면은 마루가 이제 걷어 올라집니다. 이제 물이 많이 먹는 곳은 마루를 탁 치면 예쁘게 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면적이 건조하다 그러면 마루를 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제 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항상 100% 서천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양 깔판까지 바닥에 이제 놔놓고 하면 고객님들도 좋아하고 먼지도 저희가 안 마시기 때문에 또 저는 청소기를 이게 석션기라고 청소기라고 하죠. 습건식 청소기죠. 이걸 하게 되면 바닥에 굴착을 하게 되면 굵은 돌을 꺼내지만 거기서 고운 모래라든지 작은 자갈들은 여기로 다 빨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성이 더 효율이 좋고 편리해서 그냥 물론 두 개의 필터가 있다 보니까 먼지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베란다에서 뭐
먼지를 좀 이제 확 배출을 시키고 하면 집안에 들어서 할 때는 자기도 작업할 때 먼지를 안 마실 분들은 고객님 집에 가구에도 먼지가 안 묻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느 지역의 마음카페에서 이것 때문에 좀 좋은 평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를 빨아내리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 바닥을 깰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난방 배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을 손상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더 머리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굴착을 할 때는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콘크리트 바닥을 깰 때는 우리 뿌레칸을 가지고 뿌레칸을 몸을 막 이렇게 해서 굴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자기 몸을 힘을 실어서 굴착하기에는 이 엑셀 파이프도 위에를 손을 그냥 타당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작게 깨지겠지만 난방 배관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자기 몸을 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난방 배관이 나올 때까지는 굴착할 때 조심 타당 이런 하면서 해야 돼요. 어떤 설교지 사장님께서 망치 머리 큰 거 한번 망치로 거기를 난방 나올 때까지 때려요. 근데 저는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난방 배관이 나올 때까지는 물론 동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금속 탐지에서 표시를 다 해놔놓고 난 뒤에 그래도 그 위를 조심해서 주위를 조심하게 파야 돼요. 동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그 자리를 때리게 되면 누르면서 배관이 아마 찍어 들어가기 때문에 눌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동파이프 같은 경우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이 콘크리트를 떼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도 엑셀 배관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은 퉁퉁퉁퉁 튀깁니다. 이제 그 감각을 이제 알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을 알 정도면은 이제 어느 중급 이상의 누수 탐지사라고 설비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 그래서 이제 조심히 난방을 피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굴착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조금 더 넓게 깨다 보니까 배관이 나오는 경우. 자, 여기서 보면 요 돌들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멘트 종류인데 이거는 얘는 기포라 그래요. 기포는 깨고 나면 위에 면은 여기 면은 콘크리트입니다. 여기 면은 콘크리트인데 깨게 되면은 요즘 기포를 쳤기 때문에 기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누수 지점이 돼야지만 들려요. 넓게 이렇게 탐지기 이렇게 여기서 소리 들렸는데 탐지기 센서는 들리지만 팠는데 뭐 흙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많이 들려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근데 기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누수 지점에 가야지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리가 아닌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탐지기를 해보면 또 들려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파시게 되면 배관의 경로가 보일 겁니다. 일단 배관이 보였다 그러면 여기 잘라서 일로 공기를 여기서 절로 공기를 한 70% 아마 성공했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론. 근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굴착을 했기 때문에 좀 멀어서 그렇지 분규구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이게 있으니까 편하고 좀 강의는 조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누수 부위가 이제 돼서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20m 뭐 본인 사보면 20m 쭉 가고 여기 세는 게 저 안바가에 가서 수도 있다니까. 재수가 나빠 보면은. 다행이다. 그래도 소리 다 가져와다. 딱 다행이다. 자, 좀 전에 방금 공기 소리가 나오기 전에 20m 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배관은 PB 배관인데 지금 본체가 시공이 되어 있는 배관입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중 배관이 되어 있고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체를 시공하는 배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공하는 이유가 배관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결로 때문에 이런 경우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관을 보호는 제가 안 된 배관을 보게 되면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해서 물이 새지 않는데 그 표면적에 장판을 들춰보는 경우에 보면은 배관이 지나가는 곳만 싹 물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간혹 한번 보는데, 그래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본재가 쌓여있진 배관을 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이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자, 여기서 누수가
지지벽이 있다 그러면 이 보온재를 타가지고 5m, 10m도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람 환장합니다. 그걸 따라서 계속 가요.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 1m 정도 파괴되면 아 이건 멀리서 자꾸 타가 들어온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배관 속에 가로 3주기를 넣어서 최고 끝단에 마지막 되는 그 신호가 잡힌 거기를 굴착해서 배관을 당겨내서 하거나 아니면은 배관 속에 배관을 넣어서 삭간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추후에 또 그런 현장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포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 내용이고요. 자, 배관이 좀 눌려지면서 찢어져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온재가 쌓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누수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배관을 보온재가 되어 있지만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에 철사하고 모서리를 감아놨죠. 근데 너무 세게 감아놓다 보니까 이 배관이 좀 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수압이 가압비를 고장나면서 또 수압이 세지고 그 다음에 눌려지는 현상에 대해서 배관이 묵어나다 보니까 배관에 대해서는 수격 현상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격 현상이 얼마나 일어나게 되냐 그러면 자 수격 현상의 워터에만 현상이라면 그 안에 2배 정도 수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우리 가정적에서 저도 물을 사용하지만 수돗물이 계속 쭉 나오고 있는 데가 그냥 이렇게 서서히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 사용하면 팍 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그 돌의 노면에 표시가 생기듯이 갑자기 물을 닫게 되면 가는 놈을 막아보니까 여기에 튕겨나오는 수압이 2배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집 같은 경우는 아까는 얼마? 수압이 6.8kg가 걸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면은 자 7kg만 잡아도 14kg가 걸리는 거예요. 수압이 응? 14kg가 대부분 수도 배관의 압력 PB라든지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12kg 에서 15kg 정도 압력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전한 압력에 대해서 넘어섰는 거죠. 배관은 10kg 넘어서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압이.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이 집은 샜다 안 샜다 했던 이유가 완전히 찢어고 보온재석이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냉수 배관에서 샜는데도 불구하고 샜다 안 샜다 하는 이유는 6.8kg 압력이 걸리지만 낮에는 조금 수압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다른 집에도 쓰기 때문에. 근데 밤이 됐을 경우에는 수압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이 집 누수는 화장실 안 쓸 때는 안 세다가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그때도 안 세다가 밤에 되었을 때 이 6.8kg 수압보다 더 올라갔을 때 이 배관이 찢어진 곳에서 누수가 조금씩 계속 되어 있지 않나. 또 낮이 되면 좀 떨어졌다가 그렇지 않고서는 냉수 배관에서 일정한 수압이 들어가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될 텐데 샜다 안 샜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내리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의 누수의 원인은 냉수 배관에서 일단 누수가 되는데 냉수는 똑같은 압력,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샜다 안 샜다 할 수 있는 원인이 잘 없습니다. 부속에서 잘 새지 않는다. 이같이 배관에서 이런 크랙에 대해서 새는 누수는 원래는 계속 새줘야 되는데 안 샜다 하는 것은 6.8kg 수압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잘 안 새다가 밤에 새벽 같은 경우에 이 수압이 전체적으로 상승되었을 경우에만 그때 누수가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경험상으로. 자, 누수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PB의 배관의 고질적인 누수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항상 사장님들도 겪는 고충 중에 원인이 많을 텐데요. PB 배관은 바닥에서 이제 수부도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소독제가 되어 있죠. 소독제는 물이 나오면 엑셀 파이프는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시공을 하고 여기에 배관을 묶고 철사에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PB 배관은 내구성이 좋거든요. 엑셀 배관에 비해서. 자, 보시게 되면 엑셀 배관하고 PB 배관하고 배관의 굵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 조금의 굵기인데 이 엑셀 배관은 내구성이 PB 배관 조금씩은 이렇게 휘어서 시공을 해도 누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PB 배관이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왜? PB 배관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공성이 용이하죠. 시공성이. 왜? 본터치를 끼워나가면 되니까. 엑셀 배관은 몽키를 이용하는지 파이브런지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PB 배관에 비해서 시공성이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존의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은 PB 배관으로 시공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율도 이제 가면서 적어지는데요. 근데 시공성이 편리하나 시공을 잘못해서 누수가 이게 많이 됩니다. 이 PB 배관 누수가. 왜? 엑셀 배관 이렇게 되는데 이 PB 배관이 나오다 보니까 시공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선배 설계하시는 분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PB 배관도.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PB 배관은 엑셀 배관보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고정시켜 놓으면 이 부분에서 배관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힘을 여기서 찢어지면 그래야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자, PB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이 있고 바닥에 있으면 무조건 이 부분에 엘보 부속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저희 아버님도 영등에 뭐 좋은 리조트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왜? 어느 설비업체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 이렇게 감아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아버님 보험이에요. 그 리조트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PB 누수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여기 부분이죠. 모든 누수업체 사장님이 여기 겁니다. 아니면 연결 부분 누수인데 PB는 연결 부분 누수가 되면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놈의 고무 패킹이 이렇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은 부속이기도 합니다. 또 물론 각종 배관의 누수의 특징이 있지만 그 현장에 나올 때마다 그 적합하게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 부속은 항상 이렇게 엘보 부속 꼭 사용하시라는 당부적인 말을 드립니다.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수리 방법은 PB 배관은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부속을 새로 빼내고 새로운 PB 부속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커플링 부속을 하나 써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찾는 게 이렇게 차고 나쁘면은 누수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커플링으로 두 개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몰프 배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 워낙 부속의 호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참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엑셀바이브 같은 경우에도 다 몽기로 다 좋아졌지만 요즘 ISO라는 부속이 생기면서 PB처럼 꼽는 부속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저도 요즘 그 엑셀 부속을 좋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IS 부속을 다 사용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리 방법에서 이야기 나눴고요. 누수를 하고 난 뒤에 당연히 다 하시겠죠. 배관 검사를 다시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7.2kg 압력을 걸어놨습니다. 7.2kg 압력을 걸어놓고 10분 정도 기다리고 난 뒤에 압력 검사를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소진되는 게 없습니다. 이 검사는 그 이유는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가 1번이고요. 또 제가 했는 부분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넣을 때 잘못 넣거나 좀 미흡하게 부분이 있으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기 시공한 데에 있으면 거품으로 다시 발라보고 기포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작업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겁니다. 감압변 또는
밸브. 들어가죠. 자, 이거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강화 밸브는 예방주사와 똑같습니다. 예방주사. 자, 우리가 코로나 주사, 독감 예방주사 맞는 이유가 뭐죠? 안 걸리라고 맞기는 맞지만 덜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기를 덜 걸리기 위해서, 겨울철에. 자, 강화병이 6kg, 6.8kg 수압이 그런데 가만 놔두면 또 멀쩡한 배관이 또 수충격에 의해서, 수충격, 수격 현상, 영어로는 워터 해머 현상으로 인해서 누수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10kg 압력이 견딜 수 있지만 세팅 값은 3kg의 압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 수도구치에서 여기서 6.8kg지만 이 장치 강화변을 통하게 되면 수압이 함으로 저하가 돼서 우리 집으로 3kg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자, 통상적인 모든 아파트 3kg이기 때문에 6kg 쓰다가 3kg 쓰는데 조금의 처음에는 불편이 있겠지만 큰 불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울릉도에는 수압이 진짜 거짓말하고 많이 쓰는데 13kg까지 걸립니다. 13kg. 근데 이 사람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은 포항에 대부분 좀 오래된 빌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고객 중에서도 나이 지긋한 분이 이제 집을 수리하고 오셨는데, 포항을 집을 하나 수리했는데 저한테 와서요. 수압이 약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집 수압이 측정을 해보니까 3kg 걸려요. 우리 집은 고층 아파트인데 2.5kg 걸립니다. 저보다 0.5kg 더 높은 데 살죠. 근데 수압이 13kg에서 하셨다 보니까 3kg 우리 적다니. 그래가 설득을 했어요. 이게 안 그렇다. 자, 그런 경우 빼고는 통상적으로 3kg의 압력이 아파트에는 존재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자, 강화변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수를 안 되게 하는 경우, 예방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강화변이 원래 달려 있었어요. 강화변이 달려 있었는데 기존 강화변은 해체를 하고 새로운 강화변을 설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압을 측정하고 3kg대를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강마루 같은 경우에 시멘트 마감을 얼마만큼 높여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 물어봤어요. 저도 이 기존의 콘크리트보다 조금 아주 얇게, 아주 좀 더 얇게 시멘을 해야 돼요. 아니면 1대1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참 그게 어렵지만 이 면보다 올로 만들면, 왜 자기네들 또 마루를 깔게 되면 다 면을 다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멘트보다 조금 0.1mm 정도 조금 하면 자기네들이 마루 시공하는 본드로 높이를 맞출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중학교 친구 집에 누수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높은 수압이 발생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한 수압이 필요하면 누수가 좀 덜 될 것이고, 강화변을 설치란 말이고, PB 배관에 시공을 할 때는 항상 엘보 부속을 사용해서 꺾어지는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추후에 누수는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현장으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좋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또 더 좋은, 질 좋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